예, 8월 5일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 오늘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김태우 전 구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었습니다.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특감반 활동을 오랫동안 했죠. 네. 3개 정권에 걸쳐서 특감반 활동을 했습니다. 일종의 암행의사. 예, 맞습니다. 암행의사 역할인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다들 아시는 김원경 환경부 장관 당시 네.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또 조국 유재석 감찰무마를 예. 포함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공익 신고를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유튜버 활동도 하시고 시사 유튜버를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을 지내셨고 강서구청장이 2022년이죠. 네. 그런데 그 전에 공익 활동을 한 것을 법원에서 이 직무상 기밀 누설 이렇게 해서 강서구청장에서 내려오시고 지금은 다시 이제 정치를 하시기 위해서 윤석열 캠프에서도 활동을 하셨죠. 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결정을 하시게 된 그 동기가 뭔지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희한하게 8년 전, 7년 전하고 아주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예, 그때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에 있을 때 네. 그때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이 굉장히 힘들었죠. 네. 지금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제가 어려웠던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조국과의 항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제가 깜빵 보냈죠. 예,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예. 지금도 수감 생활을 하고 지금도 있어요. 수감 생활하고 있죠. 예. 배고는 조국 그리고 예.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그 당시 이제 장관을 했었던 김은경까지 해서 김은경 전 장관도 2년 실형을 받았죠, 나중에. 네.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예. 백원우도 마찬가지고 전직 그렇죠. 장관들을 예. 제가 처단했었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때보다 어찌 보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다시 우리 무너진 예.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예. 위기에서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출사표를 던진 그 영상을 보니까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 그리고 조국, 저격수, 김태호가 문재인 정권처럼 이재명 정권도 교체하겠다. 네. 이런 이제 출사표를 네. 던졌었는데, 자, 일단 최고위원이 되시면은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실 부분은 어느 목표가 있겠죠. 예. 예.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예.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죠. 예.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예, 예. 날도 더운데 이재명 하는 거 보고 있자니 더 짜증나죠. 정말 더 화가 답답하죠. 난다. 예, 화납니다. 분노가 난다. 예. 그래서 5년을 어떻게 지켜보냐. 예. 제가 오늘 못 지켜보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예. 3년 안에 제가 바꾸겠습니다. 하니까 야 3년을 어떻게 참으로 예, 그러냐. 예. 당장 바꿔달라. 예. 1년도 길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래서 제가 예. 꼭 바꾸겠다라는 예. 각오로 나오게 된 거고요. 예. 자 그러면 그 염원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일단 싸우지도 않잖아요. 안 싸우죠. 안 싸우는 것을 예. 싸우게 만드는 것이 먼저고 네. 싸우더라도 이겨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게 뭐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당이 그동안 안 싸웠던 이유가 뭘까? 눈치 보고 가만히 있다가 고스펙에 이런 경력이 있으면은 그냥 이 공천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되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그렇습니다. 더 그렇고. 예. 오히려 싸우다가 스크래치가 날 수 있잖아요. 저쪽에서 공격하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스크래치 났으니까 아웃.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잘 안 나서네. 예. 나섰다가 그러니까 괜히 자기만 다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치 보고 조용히 있다가 뭐 보신주의라고 하죠. 예, 보신주의가 그러다가 많이 이제 딱 예. 올라가는 예. 그런 게 우리 당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 안 싸우는 사람 이 많이 생길 예, 수밖에 예. 없죠. 예. 근데 이거를 공천 기준을 제가 지도부에 올라는 이유가 예. 공천 기준을 바꾸는 개혁하는데 좀 힘을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공천 기준을 그러니까 좀 싸우는 사람 위주로. 그러니까 이게 그 공격 포인트를 넣는 거죠. 예. 축구할 때 한 골 넣으면 공격 포인트 얼마, 아. 어시스트 얼마, 예. 점수가 있잖아요. 예, 인사국가 하듯이. 그렇죠. 예. 그 공격 점수를 굉장히 높게 예. 반영을 해서 공천 기준에 넣는 거죠. 예. 그러면요,
우리 당의 그 정치를 당에서 하겠다는 분들 대부분이 예. 내가 전설하고 다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싸울 겁니다. 싸우겠죠. 예. 예. 우리 그 이 공천 기준 때문에 안 싸운 거지. 예. 안 싸울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인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당의 그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은 예. 판검사 출신도 많고요. 그렇죠. 사실 자질이 더 좋아요, 예, 저쪽보다. 예. 경험도 많고. 예, 자원은 훨씬 우수합니다. 근데 예. 이거 싸우다가 스크래치 나면은 아웃시키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 이게 예. 핵심입니다. 예. 제가 2년 동안 연구를 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공천 개혁에 매진하시겠다는 그런 이제 포부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앞으로 그러니까 공천 개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혁신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선 저는 시급한 게 생존이라고 보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생존을 해야지 맞습니다. 혁신을 하든지 개혁을 하든지 할 텐데, 지금 그러니까 이번 지도부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선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한다고 하고, 네. 또 45명 그 한남동에 갔던 국회의원들 전부 다 제명한다고 하는데, 일단 생존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새로 선출된 당대표 정청래와 네. 최고위원 새로 된 사람이 먼저 되자마자 하는 얘기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107석의 이 국회의원 간판을 내려버리겠다. 네, 그 이야기를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겠다. 네. 이런 아주 공격적인, 네. 노골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은 공격입니다. 공격을 해야 공격을 해야 네. 자기들이 수비를 하는 동안 우리를 그렇죠. 공격할 수 없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민주당과 집권 여당의 여러 가지 잘못들 중에 국민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부분을 네. 부각시켜서 네. 저 봐라. 그렇게 만들면요. 네. 우리를 공격할 팀이 없는 거죠. 네. 그게 끝없이 공격하면은 그렇죠. 이거 저절로 방어가 된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싸우자, 공격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저들이 오자마자 특히 정청래가 하는 행태가 뭡니까? 네. 강선우 왜 날렸냐 네. 이러면서 이재명한테 네. 면박을 줬지 않습니까? 면박 줬어요, 사실상. 이렇게 예. 사실상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균열됐습니다. 예. 먹거리를 두고 예. 자기들 다 이겼다고 보니까 전리품을 두고 침을 네. 흘리고 그렇죠. 서로 이제 으르렁대는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 나경원 의원이 바로 이 점을 많이 예.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틈이 있으니까 예. 이럴 때 우리가 공격을 예. 아주 그 타격감 있게 예.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출되는 지도부가 예. 자 이렇게 공격하는 이 의지도 좋고요. 공격할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만들었듯이 공천 기준을 바꿔가지고 네. 공격수를 많이 양산하는 거. 전 의원, 전 당원의 공격수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전 당원의 공격수와. 예. 그래서 제가 네. 10만 양병설을 얘기했어요. 10만 양병. 예. 우리 공격수 장기적으로 당장은 안 되겠죠. 예. 당장 지금 뭐 한두 명이 싸워도 효과가 있지만은 예. 수가 작으니까 스피커를 공격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좀 힘든데 1명이 아니라 10명이 싸우고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싸우면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100명을 어떻게 다 공격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으로 우리도 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장기적으로 10만까지 제가 키우겠다는 거죠. 이제 당 안에서 그러니까 네. 저 전투력이 있는 예. 전투력이 있는 그 사람들, 스피커들을 예. 한 10만 명 정도 양성은 이제 장기적인 목표로. 그게 뭐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각계각층이죠. 예. 그 원내일 수도 있고 저 같은 스타일 예. 물을 뜯고 그냥 예. 부수는 스타일을 예. 10만 명까지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희 정당이 앞으로 지지하는 정당, 예. 또들에 맞지 않는 정당, 신나게 오히려 패는 정당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고 패는 정당. 예. 좋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시사 그 방송에 이제 한 번씩 출연하는데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 좌파 쪽에는 이게 방송에 출연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전투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이 우파 쪽에는 좀 그 출연 섭외를 해도 좀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나가서 그러니까는 여론전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이번 탄핵 때도 여론에 많이 밀렸습니다. 물론 이번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좀 나았다고 하지만은 네네. 그래도 이 좌파에 거기 계속 여론전에 밀리고 지금도 계속 밀리고 있어요. 특히 세계의 특검, 뭐 내란 특검, 뭐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특검이 완전히 여론전을 또 펼치고 있거든요. 일단 그 특별감찰관 그 수사기관에 계신 입장에서 세계의 특검 활동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정치 특검 아닌가요? 완전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수사가 아니고 정치다. 예. 수사는요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검찰도 과거에 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잘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되는데 언론 플레이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들이 그거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님 속옷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정말 추접스러운 입에 담기도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태생 자체부터 이번 특검 세계 특검 태생 자체부터 우리가 그 인선에 관여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정치적인 의도에 맞게 행동할 그런 사람들을 들어앉혀가지고 수사 지휘를 정치인들이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수사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민주당이 이 세계 특검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하는 그 특위까지 만들었어요. 네네. 특위를 만들어서 뭐 제보를 받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민주당 사람들이 제보를 받았다는 그 핑계로 수사 방향을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제보를 받았으니까 이거 좀 수사해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치 특검이 돼 버렸는데 어쨌든 이 상황을 빨리 멈춰 세워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년도 길다. 그러면 이 중단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탄핵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재판을 속행하는 겁니다. 재판을 속행을 하면은 특히 다른 재판은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선거법 같은 거는 지금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이거 서울 고검에서 한두 달이면 끝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재판이 속행이 되면은. 재판 속행되는 그 계기는 어떤 쪽에서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여론이죠. 지지율이죠. 이 지금 사법부가 지금 재판을 중단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과반이 선택한 대통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니까 지금은 취임한 대통령이 일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멈춘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지율이 확 떨어지면은 당장 바뀔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바뀌죠. 왜냐하면은 이미 대법원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 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파기환송심이라는 이런 사실상 형식적인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의 뜻을 거슬러서 재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절차 문제만 남아 있었는데 아깝게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많은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때 안 그래도 이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 지지율을 확 떨어뜨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이죠. 그러면은 사법부가 다시 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날릴 수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또 저항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지율이 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또 확 떨어지게 되죠. 이게 저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공격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공격할 거리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가장 그 급소는 어디라고 보세요? 드러난 그 약점은요. 드러난 부분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공격할 때. 그렇죠. 드러난 부분은 그러니까 그 경제 정책을 실패라든지 이번에 뭐 통상할 때 뭐 500조 가까이 뜯긴다든지 그리고 뭐 농수산물 막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든지 말이 다르잖아요. 트럼프하고 나중에 정상회담할 때 그거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요새 국내 증시 하락하고 그 개미 투자자를 힘들게 하는 거 드러난 약점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는요. 목소리 크고 말 잘하는 분이 나서면 그냥 이거는 국민들이 확 와닿게 하면 돼요. 여론전. 여론전. 이거는 뭐 국회의원이든 우리 뭐 선생님 같은 분이든 힘 있는 분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세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는 거는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비리 같은 거, 이거를 국민들이 알면 큰일 나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또 까발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 기준을 바꾸면요, 첫 번째로 활약한 분들, 자기 적성에 맞게, 나는 이게 적성이 맞아. 그럼 첫 번째로 그 드러난 부분 가지고 활약하고,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정보가 많아. 그리고 나는 잘 빼먹어 정보를. 이런 스타일들은 또 이렇게 첩보원 같이 저같이 활동해서 또 이거 굉장히 이게 더 타격감이 있잖아요. 이걸 또 국민께 알려가지고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사법부가 바로 발동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두 가지 공격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드러난 부분, 미국하고 통상 문제나 아니면 최근에 주가 폭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공적인 기구에서 여론전을 이제 펼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또 발굴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재명의 급소를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김태우 전 구청장께서 특화가 돼 있다. 그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특화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무관이니까 이 좀 활동에 제약이 있어도 지도부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정보도 없고 뭐 첩보도 들어오잖아요. 제보도 들어오고 더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거 더 많이 생기죠. 그러면 활동 폭이 상당히 넓어져서 충분히 이재명을 초단기에 좀 끌어내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지금 압도적인 국회의원, 의회를 독재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독재하고 있죠. 독재죠. 장악을 했고 그리고 행정 권력까지 장악했어요. 그걸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자, 이렇게 힘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은 당연히 먹거리를 위해서 이 뭔가 이윤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쉬워서 찾아와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가 있겠죠. 그렇죠. 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요 거기서 그 먹거리 구조에서 섭섭한 사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그걸 제일 잘했다고 해서 제가 청와대 3번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저 혼자만으로도 부족하니 제가 저 같은 사람을 여러 명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하우도 좀 전수를 그렇죠. 하고. 이거 제가 개인 과외하면요 금방 합니다. 금방 복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제가 그들이 감추고 싶은 비밀을 저 뭐 비밀 폭로했다고 제가 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승진 포기한 공무원이에요. 잘린 공무원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승진 포기한 공무원 잘 잘리지도 않아요. 무서울 게 없으니까 저는 욕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어요. 정권을 바꿔봤고 일개 수사관이 민정수석을 깜빵에 보낸 거, 정권을 붕괴시켰던 거, 그거 이상 남자로서 성취감 느낄 게 있나요? 저는 이게 성취감, 이번에도 그 성취감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지도부에 한번 세워주시면은 제가 직접 싸우기도 하겠지만은 저를 비롯한 많은 공격수를 양성하고 그리고 그 공천 기준을 바꿔서 전 당원의 전사바 만들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끝장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그 민정수석 그 조국 감방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다시 나오려고 해요. 나오려고 하는데 8.15 특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경험치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요. 하든지 안 하든지 저희에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에요. 자, 만약에 안 해요. 그럼 조국이 뿔 나겠죠. 깜빵 다 살고 나왔어. 너 한번 두고 보자. 해서 뭐 협조 안 하고 진짜 야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했어요. 사면 복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의 짐을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그렇죠. 지금 재판이 걸려 있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이 그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받쳐주면은 어찌될지 모르는 정권이에요. 그 지지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재명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근데 조국의 짐을 같이 받아? 그렇지. 내가 왜? 이를 지금 상황으로 보여요. 두 번째는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죠. 그렇죠. 이거 나눠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170석이 넘는데 왜 너네랑 나눠 먹냐? 또 호남에서 싹 뺏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당장 하지는 않을 거다. 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할 거다. 그러면은 조국이 더 화가 나겠죠. 이럴 거 너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 나쁠 게 없고 하면요 이재명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겁니다. 그렇죠. 그 이재명이 하게 되면은 이 지지율이 본인도 그 하락을 하고 이제 조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아직 많아요. 뭐 자기들끼리 너무 뭐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하지만은 그 자범이거든요. 무슨 민주 투쟁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아들 그 보내려고 교수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막 가짜 표창장 만들고 막 그런 죄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밝혀내신 그 유재수 감찰무마 이것은 권력을 이용한 권력 남용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죠. 권력형 비리. 네, 이게 직무범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실상 이게 성격이 뭐냐면 사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감찰 무마 이거는요 넓게 보면은 공무집행 방해인 거예요. 사정이라는 그렇죠. 감찰이라는 공무를 방해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위에 사람 힘을 과시가 지시해서 그렇죠. 이거야말로 이게 구속사안이기 때문에 영장까지 쳤던 거예요 그때 영장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
각종 비리가 있는 심지어 점 문제 있어요. 그때 그 김영란법으로 걸린 거죠. 그 뭐냐 장학금 받은 거. 네, 예, 그렇죠. 뇌물수수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 부정청탁법으로 예, 걸린 건데 예, 부산대여전에서 심지어 점 문제까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두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걸 만약에 사면시켜준다? 이재명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요 용서 못할 세 가지 이 비리가 있어요. 자 처음에 자녀가 네. 학교 갈 때 취업 비리. 취업 비리. 이거. 예, 그걸 용납 자, 못하죠. 예, 아니, 그 입시 비리. 예, 먼저 그러니까 입시 비리. 학교 갈 때는 학교 가는 입시 입시 비리, 비리. 입시 비리. 그다음에 예. 취업 비리. 취업 비리. 예. 그다음에 군대 갈 때 병역 비리. 아, 병역 비리. 이게 3대 비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대부분 이제 공감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예, 여기에 있어서 불공정했던 사람이 이 반칙을 했던 사람이 조국인데 네. 야, 이 3대 비리에 한 두 가지 정도는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취업까지 됐으니까. 예, 예, 예. 이 의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취업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걸 감사한다? 아, 이거는 굉장히 그 지지율이 크게 급락할 사안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재명이 역풍을 맞게 되고 또 만약에 사면을 하게 되면은 역풍에 플러스해서 조국이 떠오르는 태양이 돼버려요. 좌파 진영에서. 이재명 다음에 누가 할 것인지 이게 뚜렷한 사람이 없거든요. 없는 사람에서 어쨌든 좌파 안에서는 이 조국이 포스터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현재 권력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거. 자, 조국은 한마디로 친문이에요. 그렇죠. 네. 친문이죠. 예, 근데 문재인 쪽하고. 이재명은 친문 학사관 공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과거에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지지율이 80%인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육박했지 않습니까? 80%로 출발했어요. 그때 문재인 핵심 측근 삼철 중에 전해철이 경기지사 나온다 그랬었고 예, 예, 맞아요. 그걸 이제 이재명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재명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고초를 겪었죠. 그때 해경군 김씨 김씨 사건도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이 사실 정치생명 끝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법 예. 위반으로 예. 대법원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대부분에서 뭐 예. 건설일 그 재판 거래 의혹 때문에 살아났죠. 자, 이재명이 그걸 잊을까요? 잊지 않습니다. 어딨지? 이재명 성격은 못 잊지. 그런데 이걸 사면해 준다고요? 예.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해준다? 예. 아,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국이 사면 받으면은 조국이요 다시 친문을 결집시켜 가지고 이재명 정권 빨리 끝내면은 조국이 자기네 쪽 후계자가 이제 이재명이 생기는 게 아니고 친문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쪽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친명 세력들이 보고 있지 않을 거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예. 제가 지금 김태우 후보자 그 말씀을 쭉 듣고 있으니까는 제가 국민의힘 사람들 여러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의 허점, 약점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지 타격을 하는데 네. 그걸 지금 못하는 게 우파의 좀 한계라고 저는 항상 보거든요. 네. 이게 지금까지 이 보수 대통령 두 사람만 탄핵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을 보면 문재인 현역에 있을 때 문재인의 약점, 그러니까는 그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가 월성원전 조작 이런 거를 그때 타격감 있게 계속 지적을 하고 파고드는 그 정치인이 있었으면은 그때 문재인 탄핵돼요. 이게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좀 쉽거든요. 문재인도요 그 정통성이 없는 자격이 없는 시작부터 그렇죠. 정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드루킹. 예. 드루킹으로 돈 받은 게 맞잖아요. 조작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이 없는 대통령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쪽에 그랬다? 좌파들이 그냥 벌써 끌어내렸을 거예요. 예. 그리고 공통점이 이번 정권도 정통성이 없어요. 예, 정당성이 없어요. 이재명 뭐 50개 재판을 받는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투쟁력이 작으니까 안 싸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못했지 않습니까? 좌파들 같으면 벌써 끌어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해요. 친구끼리. 좌파들은요. 뭐 민감한 소재 나오면은 목소리가 높아요. 일단 옳지 않은 것도 옳다고 막 고함 지르고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우리는 친구랑 싸우기 싫어서 말을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정치에 관심 없는 다른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도. 그 친구 듣고 있다가 목소리 큰 놈이 맞는 것 같거든. 쟤는 찍소리를 못하네? 그렇지. 우판도 안 한대? 제가 뭐가 잘못했네. 얘가 잘한 거네. 지금 우리가 밀린 게요. 뭐 좀 말만 하면 극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거 맞아요. 그 프레임. 우리가 밀린 이유가 계속 양보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우리가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도 쪽에서 봤을 때 왜 우리가 우리 의사를
제대로 얘기 못해. 싸우는 게 두려워서. 예. 친구랑 사이가 멀어지는 게 싸우는 것 자체가 피곤하니까. 예,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말 안 했잖아요. 그렇네. 이제 예. 그러면 안 돼요. 야, 우리가 맞습니다. 소리 크게 내야 됩니다. 예, 이제 생존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런 친구 있으면요. 절교할 생각으로 그 싸워야 돼요. 예, 예. 야, 그거 틀린 말이야. 예. 사실 이러이러한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이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는 이 전국에 있는 우리 쪽 지지자들은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친구 두면 안 돼요. 예, 맞아요. 그렇게 계속 이제 양보만 하다가 같이 싸우면은 같은 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조금 전에 가장 단적으로 말씀하신 게 극우 프레임이에요. 극우. 아니, 극우 저쪽에서는 극좌라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뭐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극좌죠. 극좌를 넘어서 완전히 전부 다 가짜 뉴스만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네이밍도 하고 막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못하는 게 지금 우파 진영입니다.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대한민국만 볼 게 아니고 선진 그 민주주의 사회, 네.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우파보다 더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공화당은 더 훨씬 오른쪽이죠. 예. 그러면은 극우라는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 예, 예? 예. 미국이 더 표본이거든요. 예, 예. 미국이 민주주의의 더 표본이란 말이에요. 예, 예. 현대 민주주의. 공화당이 극우가 돼버리는 거네. 공화당은 극우도 아니에요. 예. 그냥 더 오른 극우보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볼 때는 이미 극우예요. 그렇게 봐야 예. 자기들 기준으로 하면. 거기랑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랑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예. 근데 미국의 공화당은 우리보다 훨씬 오른쪽이에요. 예. 군인을 또 우대하고 그래서 그렇지. 훨씬 우리보다 심합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심지어 분단돼 있어요. 예? 휴전 중이에요, 아직까지도. 국가라는 거 전제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이거를 극우라고 얘기한다? 예. 예,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민주국가와 비교해 보면은 이건 확연히 이 극우 프레임이 잘못되었다. 예, 상식 밖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결국 이제 전투력이 없고 그때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밀리다 보니까는 지금 코너에 딱 와 있는 이 상황이에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양보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가면 낭떠러지야, 이제. 낭떠러지.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양보하지 않고 계속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김태우 후보자처럼 이렇게 이 상대를 날카롭게 허점을 찍어서 공격할 수 있는 이 공격수가 진짜 필요한 시점입니다.